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복도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 옆에 서 있는 8살 소년. 큰 안경 너머로 초롱초롱한 눈빛. 임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비원 아들 아니야? 애가 여기 왜 있어? 2천억 원짜리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수어 통역사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중동 투자자는 아랍수어 통역이 없으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투자자를 향해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수어 동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중동 투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웃던 임원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8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저녁 7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오젠 본사였습니다. 복도 끝 경비실 앞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민 8살. 손에는 낡은 수어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그를 스쳐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 맨날 여기 있네. 공부는 무슨 아빠 심부름이겠지. 태민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민수는 이 건물의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었던 아버지는 말 대신 수어로 태민과 대화했습니다. 태민은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가 일하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안전했으니까요. 태민이 책장을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태민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중동 바이어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역사의 손동작과 바이어의 표정이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탁 닫았습니다. 애가 왜 여기서 기웃거려? 이정훈 전무였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는 시선. 태민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혼날 뻔했습니다. 저녁 8시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나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어로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잠깐 나가서 먹자. 두 사람은 건물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 식당이 보였습니다. 사원증이 있는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아빠가 더 잘했으면. 태민이 웃으며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 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아들. 그저 투명한 존재.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 그날 밤 태민은 복도 구석에서 다시 수어책을 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 회의실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태민은 한 동작 한 동작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손짓이었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이오젠 본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UAE 투자자 대표단이 도착하는 날. 2천억 원 규모의 신약 개발 투자 계약일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바이오젠은 글로벌 제약 시장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민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순찰을 마친 아버지는 태민을 데리고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방해되지 않으려고요. 로비 중앙에서 오준석 대표가 임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정훈 전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국제수어 통역사도 곧 도착할 겁니다. 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이야. 실수 없도록 해.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중동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압둘라 빈 파이잘 회장과 수행원들. 오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행원이 압둘라 회장을 향해 천천히 또박또박 입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압둘라 회장은 수행원의 입술을 주시하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는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태민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자신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 같았습니다.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15층이었습니다. 태민과 아버지도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위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5층 복도 회의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 급하게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전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오 대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통역사 어떻게 됐어? 택시가 추돌해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당분간 업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순간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10분 후면 회의가 시작되는데 통역사가 없다니. 임원 한 명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급히 섭외할 수 없을까요? 이미 연락했지만 모두 일정이 있습니다. 아랍수어 전문 통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정훈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수행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둘라 회장님께서 사전에 못 박으셨어. 간단한 인사는 괜찮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수어 통역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신다고. 법률 용어 하나라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압둘라 회장이 나왔습니다. 수행원을 통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의는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오 대표가 당황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통역사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압둘라 회장이 입술을 읽으며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어로 강하게 말했고 수행원이 옮겼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압둘라 회장이 단호하게 수어로 말했습니다. 수행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간단한 대화는 입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억 원짜리 계약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 수어 통역사 없이는 계약을 물리겠습니다. 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천억 원짜리 계약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전무도 당황한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제가 영어로
아니, 소용없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민이었습니다. 경비실 문 옆에 서 있던 태민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어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태민아. 우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회의실 앞 사람들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전무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경비원 아들 아니야? 애가 여기 왜 있어? 주변 임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애가 무슨 통역을? 지금 장난하나? 오 대표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자리에 8살 아이라니. 그것도 경비원의 아들.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정훈 전무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태민의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어로 태민에게 말하며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태민아. 태민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태민이 버텼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회장을 향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확한 아랍 수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압둘라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훈 전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이 아이가 완벽한 아랍 수어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천천히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랍 수어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수어를 배웠니? 태민이 또박또박 아랍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럼 아랍 수어는? 회사에 오시는 중동분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어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태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진심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압둘라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민의 대답은 단순히 언어를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대표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대표가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태민아, 정말 통역할 수 있겠니? 네, 대표님. 오 대표가 서류를 들고 복잡한 계약 조건을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와 기술 용어가 뒤섞인 긴 문장이었습니다. 신약 개발 투자 계약에 따라 양측은 지적 재산권, 공동 소유 원칙 하에 기술 이전 및 로열티 배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태민은 집중해서 듣더니 천천히 아랍 수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작, 두 동작. 태민의 수어는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막힘없이 소화했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봤습니다. 수어가 끝나자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정훈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오 대표를 보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옮겼습니다. 이 아이면 됩니다. 회의를 시작하지요. 오 대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는 없었고 압둘라 회장은 전문 수어 통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태민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민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걱정과 기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양쪽에 앉은 어른들. 8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큰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 대표의 옆자리였습니다. 이정훈 전무가 건너편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 대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투자 기간과 금액입니다. 태민이 즉시 아랍수어로 옮겼습니다. 작은 손이 공중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그것을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수어로 대답했고 태민은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천억 원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하시겠다고 합니다. 단 매 단계마다 개발 진척도를 확인하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의 통역은 정확했을 뿐 아니라 뉘앙스까지 살아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민의 통역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까지 전달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논의할 때였습니다. 복잡한 제약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태민은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특허권, 제조공정.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모두 정확한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법률 조항을 검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복잡한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긴 문장이었고 법률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각 당사자는 자국 내에서의 우선 실시권을 보유하며 제3국 진출 시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태민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수어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부분에서는 손동작의 강약으로 강조까지 했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감탄하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옮겼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 대표가 미소 지으며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압둘라 회장이 수어로 제안했습니다. 잠시 휴식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어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니? 8살입니다. 8살에 이렇게 완벽한 수어를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태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태민이 고개를 돌려 복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유리문 너머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아버지를 향해 수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 압둘라 회장이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민에게 수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배운 수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구나. 아름다운 일이야.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재정 조건이었습니다. 숫자가 쏟아졌고 복잡한 계산식이 이어졌습니다. 1차 투자금 700억 원은 계약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2차 투자금 800억 원은 임상 1상 통과 후 3차 투자금 500억은 임상 2상 통과 후 지급됩니다. 태민은 모든 숫자를 정확히 수어로 옮겼습니다. 100억, 1000억 단위의 금액을 막힘없이 표현했습니다. 이정훈 전무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하지만 압둘라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수어로 말했고 태민이 옮겼습니다. 이 아이의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정훈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보다 8살 아이가 더 신뢰받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긴 회의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양측은 대부분의 조건에 합의했고 내일 최종 검토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 대표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옮겼습니다. 오늘 회의는 훌륭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아이 덕분입니다. 오 대표가 태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태민아, 정말 대단해. 고생 많았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제까지 태민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태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웃으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태민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가 조용해진 후 태민과 아버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재미있었어요. 아버지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해서.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원래 이 회사 연구원이었어. 7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태민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수어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에서 사고가 났어. 폭발음이 너무 커서 아빠 귀가 다쳤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청력을 잃었어. 태민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사는 아빠를 해고하려 했어. 연구원이 소리를 못 들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당시 대표님이 말씀하셨어. 당신은 이 회사 가족이니 다른 자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경비원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 연구원에서 경비원으로. 하지만 너를 키워야 했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태민이 눈물을 참으며 수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어를 배운 거예요. 아빠가 슬퍼 보여서요. 아버지가 태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3살 때였어. 아빠가 너한테 말을 걸어도 너는 못 알아들었지. 아빠는 답답했고 너도 힘들어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손짓으로 뭔가 표현하려고 하더라. 아빠는 그때 깨달았어.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태민이 수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수어 책을 찾았어요. 매일 밤 연습했어요. 아빠와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오기 시작했을 때 복도에서 중동 손님들을 봤어요. 그분들도 수어로 대화하시더라고요. 신기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랍 수어까지 배운 거니? 네. 도서관에서 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공부했어요.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태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됐죠? 물론이지. 넌 대단한 일을 해냈어. 태민이 웃으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때문에 수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아빠,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태민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 멀리 건물 창문에서 이정훈 전무가 옥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최종 검토 회의입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통역하면 우리는 끝이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정훈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통역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증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확실한가? 네. 내일이면 그 아이는 다시는 회의실에 못 들어올 겁니다. 이정훈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정리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올 만한 수어, 동작들을 미리 그려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긴장되니?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태민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급한 상황이라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사 전체가 자신을 지켜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갑자기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태민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 오 대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정훈 전무가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표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정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제 태민 군의 수어 통역 내용 중 일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정훈이 조작된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태민 군이 공동관리라고 해야 할 부분을 한국 측 단독관리로 통역했다고 합니다. 오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여기 전문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그럴듯한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이정훈이 조작한 것이었지만 누구도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회장님께서는 만족하셨잖습니까? 이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시면 문제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2천억 원짜리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대표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태민이를 불러오게. 잠시 후 태민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아, 어제 기술 이전 조건 부분, 넌 어떻게 통역했니? 태민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공동관리라고 했어요. 양측이 함께 관리한다고요. 이정훈이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전문가 의견을 보십시오. 이 아이는 단독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공동이라고. 태민아. 이정훈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내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너는 아직 8살 어린아이야. 여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오 대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정말 오역이 있었다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민아, 내 도움은 정말 고마웠어. 오 대표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전문 통역사를 섭외해야 할 것 같구나.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태민아, 이해해라.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가야 해.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지만 발음이 가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눌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 대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민이와 아버지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태민에게 쏠렸습니다. 어제까지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다시 냉랭한 눈빛이었습니다. 역시 애가 뭘 알겠어? 어제 겨우 넘어간 거네. 큰일 날 뻔했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버지가 태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여기 있어서 내가. 태민이 고개를 저으며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통역한 내용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제가 분명히 공동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스케치로 그려진 수어 동작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어로 말했습니다. 그래, 태민아. 내가 맞아. 하지만 그 노트를 누가 믿어줄까요? 8살 아이의 기록을. 그날 오후 회사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비원 아들이 통역 망쳤대. 역시 아이한테 맡긴 게 문제였어. 대표님이 너무 믿으신 거야. 태민의 아버지가 청소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아있던 태민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민과 아버지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민은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어제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관리. 분명히 그렇게 그렸습니다. 태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아빠. 태민이 방문을 열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수어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회사 가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알았어, 태민아. 아빠가 함께 갈게. 그날 밤 이정훈 전무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전화를 했습니다. 네,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내일 새 통역사가 오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조건을 바꿀 겁니다. 계약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이정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그의 눈빛도 그만큼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과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은 가방 안에 노트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경비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태민 군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아버지가 놀라며 수어로 물었고 태민이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청소는 괜찮지만
태민 군은 회의실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태민이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경비의 눈빛은 미안해 보였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어로 말했습니다. 태민아, 우리.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오 대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용기를 냈습니다. 대표님. 오 대표가 멈춰섰습니다. 태민에게 다가온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태민아, 여기는 왜? 대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틀리지 않았어요. 태민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제가 매일 밤 통역한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공동관리라고 분명히 그렸어요. 오 대표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민아, 이건 내가 쓴 노트잖니? 이걸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워. 하지만 미안하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오늘 최종 회의가 있거든. 오 대표가 노트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넌 정말 열심히 했어. 하지만 어른의 세계는 복잡해. 이해해 주렴. 오 대표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노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15층 회의실에서는 최종 계약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섭외된 전문 수어 통역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수어로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어제 그 소녀는 어디 있습니까? 오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전문 통역사를 준비했습니다. 압둘라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수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그 소년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이정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1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더 정확한 통역을 보장해 드립니다. 압둘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새 통역사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태민처럼 감정과 뉘앙스를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통역사가 기술 이전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 단독 관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역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내 굳어졌고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수어가 빠르게 이어졌고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잠깐, 어제는 공동관리라고 했는데요. 오 대표가 당황하며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전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소년의 통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압둘라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완벽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전문가 검토 결과가 저는 30년간 수어를 사용했습니다. 압둘라 회장의 수어가 강렬했습니다. 그 소년의 통역에서 단 한 번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가 이상합니다. 오 대표가 이정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전무 설명해 보시오. 이정훈이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긴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정훈과 외부 인물의 이메일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이 전무가 경쟁사와 내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약 정보를 빼돌리고
의도적으로 협상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지난 3달간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민 군의 통역을 오류라고 조작한 보고서도 이 전무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서도 위조였습니다. 이정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증거가 다 있네. 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이정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후회할 겁니다. 이 계약도 결국 실패할 거예요. 이정훈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오 대표를 보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그 소년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오 대표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민이를 당장 데려오세요. 10분 후 태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태민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통역사가 돌아왔군요. 태민이 공손히 수어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압둘라 회장이 따뜻하게 수어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는 법이지.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태민이 자리에 앉자 압둘라 회장이 편안한 표정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최종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태민이 집중하며 수어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모든 조항이 검토됐습니다. 태민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오 대표가 계약서를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서명만 남았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서명하기 전에 수어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옮겼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계약이 성사된 건 한 소년의 용기와 정직 덕분이라고 하십니다. 오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둘라 회장이 만년필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오 대표도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압둘라 회장이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어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통 나침반이야.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지. 태민이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황금빛 나침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처럼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길 바란다.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회장님. 압둘라 회장이 아버지를 보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둘라 회장이 계속 수어로 말했습니다. 장애는 약점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지요. 당신과 아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옥상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어 전 직원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 대표가 특별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민과 아버지가 단상 옆에 섰습니다. 오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소년과 한 아버지의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 대표가 태민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태민 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오 대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태민 군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즉시 우리 회사 국제협력팀에 정식 입사를 보장합니다. 태민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강민수님, 아버지가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설관리팀 정규직으로 발령합니다. 아버지가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정식 직원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바로 이곳, 일주일 전 태민이 무시당했던 그 로비. 이제는 태민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민과 아버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어로 말했습니다. 태민아, 자랑스럽다. 태민이 나침반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제가 수어를 배운 건 아빠와 대화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태민을 꼭 안았습니다. 맞아, 아들. 세상에 우연은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순간이 오늘을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경비원과 그의 아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3달 후, 태민은 학교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수어 교재였습니다. 책상 옆에는 압둘라 회장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민에게,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됐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어른이 되면 우리 회사에서도 일해주길 바라네. 약속을 기다리겠네. 태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이오젠 빌딩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 태민은 나침반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언젠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말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요. 그렇게 8살 소년의 여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작은 손짓이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날을 향해. 오늘 태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